9.23 대책 기대 효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단기적 안정세 가능합니다. 이거 짧게는 두세 달, 또 길게는 한 4, 5개월 이렇게 정도는 시장의 안정세를 미칠 겁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새 시세가 오르는 것보다는 호가가 급등하는, 호가만 오르는 이런 현상들을 좀 심적으로 안정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안정세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기적인 안정세가 가능한 원인은 단순히 9.13 대책만의 원인은 아닙니다. 이게 혼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시세가 굉장히 많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시세도 굉장히 지쳐 보여요.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는 것이죠. 이 시세의 피로감이 높고 또 규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나올 것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압박감, 심적인 압박감, 피로감과 압박감이 만나면서 이 9.23 대책을 계기로 8.27 대책과는 좀 달리 단기적인 안정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주택 투자 수요자분들에게는 이게 매우 불편한 규제입니다. 제가 불편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 9.13 대책이 다주택 투자 수요자분들에게 공포감을 주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 이게 뭐 무섭고 두려워서 이제 안 되겠다, 다 놔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이제 불편하다, 이 정도 단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유로 인해서 단기적인 안정세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그런데 말이죠. 안정은 맞지만 이게 하락까지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해결책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락은 호가의 하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호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하락이 어렵다는 말은 시세가 떨어지기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안정세는 맞지만 하락까지 가기 어려운 이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금 규제로 인해서 비용을 더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금전적인 비용이든 어떠한 자금 조달에 따른 불편함에 따른 비용이든 그런 규제의 비용보다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더 크다면 버틴다는 것이죠. 아, 종부세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얼마가 더 늘어나는데 그 종부세 늘어나는 거 이상으로 내가 내 아파트 값이 올라지면 되는 거 아닌가? 이 기대 수익이 더 클 거라는 예상이 있다면 절대로 시장은 버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티기 때문에 안정을 찾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락까지 어려운 이유는 버틴다면 매물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했을 때 매물로 내놓겠죠. 근데 이제 버틴다면 매물은 없고 매물 없이는 하락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보유세로 또 대출 여러 가지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퇴로를 좀 열어주면 그 퇴로로 빠져나오는 병목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매물이 좀 단기간에 늘어날 수 있고 매물이 늘어나면 경쟁이 붙다 보니까 가격도 좀 내릴 수 있고 하는 그런 퇴로가 좀 열려 있었으면 출구 전략이 좀 병행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카드는 쓰고 있지 않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에 있어서 그 자체만을 두고 정부가 좀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쪽의 대책은 당분간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따라서 퇴로 차단 없이 즉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없다라는 게 좀 이제 하락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점쳐보겠습니다. 자, 빨리 가죠. 자, 9.23 대책 기대 효과, 풍선 효과. 자, 담보대책 규제를 피하는 공시가격 9억 이하로 몰릴 겁니다. 아파트를 사기 전에 확인해 볼 겁니다. 공시가격이 9억이 넘는지 넘지 않는지. 그 기준이, 새로운 기준이 이제 또 하나 생기는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공시가격 9억 초과하는 부동산도 거래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전세만 활용한 갭 투자 하겠다라는 수요는 여기 상담 받으러도 많이 오시는데요. 크게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감소하긴 하겠죠. 그리고 규제지역 내에서 소형 저가주택 갭 투자는 지속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이 소형의 이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규제지역은 아마 아무튼 작고 좀 저렴한 부동산으로 이 투자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되려 몰릴 소지가 있다. 이런 풍선효과 기대되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아무튼 어찌됐든 혜택 감소로 인해서 주택임대사업 등록도 감소한다라면은 이 서민주택 임대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주로 서민주택을 많이 활용해서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 등록한 그 서민주택은 임대료 상승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임대사업 등록이 줄게 된다면은 임대료 상승 제한에 해당되는 주택도 줄어들기 때문에 서민주택 임대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풍선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부작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풍선효과인데요. 비규제지역, 규제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 중소형으로 풍선효과가 파급될 것 같습니까? 파급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뭐 파란색, 빨간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써 있는데요. 보시는 것은 규제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비규제지역, 비규제지역으로 이런 어떤 풍선효과 나올 것 같은데 어디를 좀 주목하고 싶냐면은 첫 번째는 부천시입니다. 부천시의 경우에는 중동과 상동의 소형 위주로 풍선효과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인천입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청라와 송도를 중심으로 한 중소형의 위주로 뭐 임대사업 등록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풍선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안양시 만안구입니다. 안양시 동안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 만안구는 아직까지는 규제지역이 아니고요. 그쪽도 풍선 효과 예상되는 자리고요. 군포시 삼본입니다. 군포시 삼본의 경우에는 소형 위주로 아파트 어떤 풍선 효과 예측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의왕시도 예외였고요. 이외에 제가 경기 북부는 지금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경기 북부권도 풍선 효과에 예외 없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활용해서 집을 좀 보유 중이신 분들은 좀 팔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권 포트폴리오가 갖춰진 분들은 외곽권도 이제 보시는 게 맞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말씀드린 이 지역들의 풍선 효과를 한번 지켜보시고요. 꼭 뭐 사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판단 하에서는 이 9.23 대책으로 인해서는 풍선 효과라는 단어가 언론에 많이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비규제 지역의 어떤 소형 아파트나 뭐 중소형 이런 쪽으로 좀 쏠림 현상 나온다. 부작용이 좀 있다라는 뉴스보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아쉬운 거 말씀드릴게요. 9.23 대책 기대효과 중에 아쉬운 거는 공급 대책보다는 매물 대책이 더 시급하다. 자, 공급 대책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불이 나면 말이죠.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공급에 대한 대책은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급한 건 시장에 매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공급 확충책도 필요하고 단기적인 매물의 이 매물 경색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이 항상 눈을 강조했지만은 단기적인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정책은 현재로서는 양도세, 중과세를 일시적으로 좀 유예 기간을 줘서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출구 전략처럼 이렇게 선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은 저 공급 대책이 21일 날 나온다 하더라도 빨라야 4, 5년 늦어지면 그 이상입니다. 따라서 결국에 현 정부하에서 입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요. 그리고 그 공급에 서두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보상가 협의해서 보상가를 높게 책정해서 마찰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상가도 많이 책정하게 되면 그게 다 시중의 유동성으로 다시 또 한번 유동성을 키우는 일로 될 거거든요. 불이 나면 급한 불부터 끌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장 앞에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엄청난 저 소방차가 이제 올 거고 헬기도 뜰 건데 그게 4년 있다 뜬다라면은 지금 현재 벌어진 이 불은 어떻게 끌 것이며 이 불이 더 확산되는 건 어떻게 막을 거냐고 저는 되묻고 싶은 것이죠. 참 아쉬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주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서울에서 이제 이주가 나올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주가 급증하는 이유는 강남권의 경우에 예를 들면은 작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라. 뭐 이런 이제 규제 때문에 뭐 각 재건축 사업주들을 막 이게 쏠리게 만드는 또 특정 기간에 막 행정적인 절차를 쏠리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쏠려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몰려서 하다 보니까 이주를 몰아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주가 급증하게 되면 전세가가 오를 겁니다.
이주가 급증하면 전세가 오르죠. 전세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그 격차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갭 투자 또 늘 겁니다. 9억이 초과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억이 초과하더라도 대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전세가 올라준다면 난 전세만 활용해서 하나 사둬야 되겠구나.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지금 급해요. 또 급합니다. 강남권 이주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비싼 전세 금액이 또 다시 한번 얼마나 더 같이 또 큰 불이 지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전세가 요새 좀 뉴스에 잠잠하니까 잊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꼭 주목해야 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풍선 효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지역에서는 저가의 소형주택 풍선 효과 지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의 소형,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규제 지역에 인접해 있는 이 비규제 지역의 소형 풍선 효과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 감소책은 언제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부나 우리 경제를 주관하는 우리 중요한 어떤 이 관련 부처에서 제발 좀 이 부동자금과 유동성 좀 해결할 수 있는 감소책을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 또는 급락에 부안해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지금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국민을 집이 있고 없고로 나눠서 약간 대치 국면으로 몰아가는 이런 정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융화시켜야 되고 이 국민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힘을 합칠 수 있게끔 집이 없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고 집을 사신 분들도 이게 멀미날 정도로 지금 빠르게 달리는 게 부대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요만큼이라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소통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마치 약간 이게 선을 긋고 적대시처럼 몰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급등이 와라, 급등이 지속되면 좋겠다 또는 급락이 오면 좋겠다 이런 거에 너무 부안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비를 위해서 집이 없는 분들은요 최소한의 실물 비중은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동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기까지 만약에 왔다라면은 지금부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가미된다라면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패턴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의 실물 비중은 고려하는 게 맞다. 부동산은 무리해서 잔뜩 산 것도 도박이겠습니다만은 실물 자산 하나도 없이 현금만 두게 된 것도 도박이라는 것이죠. 홀이든 짝이든 한쪽에 베팅하면 도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음가짐 말씀드릴게요. 많이 오를 부동산 이런 것보다는 안 떨어질 부동산 그리고 적게 떨어질 부동산, 만약에 큰 하락이 온다면 잘 그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부동산 이런 쪽으로 좀 여러분들 생각과 마인드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분들은 지금 당장 덤비지 마세요. 당장 덤비지 마시고 실수요자분들은 연말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서 지금 이상 호가 낚시, 호가 급등 이 매물 함부로 물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풍선 효과를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집이 없는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 구의 대책을 토대로 투자자분들 할 거를 또 가르쳐주고 있네. 여러분 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없는 분이든 있는 분이든 우리는 다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자본주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자기네 자산을 가지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기 때문에 투자하실 분들은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보다도 풍선효과 공략처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규제 지역, 서울 중심부 내에서 용산을 포함한 중심부 내에서 저가주택, 소형주택 위주로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서울께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비규제 지역, 아까 말씀드린 그 수도권 규제 지역 인접한 비규제 지역 내에서 소형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활용할 것
연말 양도세 감면 혜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임대사업자 이미 내신 분들 중에서 혹시 새로운 주택 하나 편입하실 분들은 이 혜택이 살아있으니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시고, 아직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은 등록할 계획이 있던 분들은 이 9.13 대책 때문에 구태여 망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이 혜택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전문가 자문 구하셔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몇 주 전에 올렸던 그 집값 폭등에 대한 원인, 왜 오를까 또 더 오를까에 대한 그 영상에서 마지막 페이지 그 압축한 내용인데요.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는 아직까지는 저 오르는 원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차단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성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이제 21일 날 나오는 공급 확충 대책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고요. 요 관련된 영상, 왜 오를까 더 오를까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2회, 3회 정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입니다. 마지막 알렉산더 에더의 명언 하나 볼게요. 당신은 시장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시장에 들어갈지 여부와 또 언제 들어갈지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다. 좋은 말이죠.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시급한 내용들은 알림 설정하셔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급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준비 없이 바로 올릴 거니까요.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박병찬의 부자병법 9.13 대책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